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305 중심 개혁 중상학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한번 봐주세요. 성격 한번 봐보세요. 이용후생학파라고 한다 그랬죠. 네, 같은 말로 이용후생학파라고 합니다. 이용후생이란 보조 설명 나와 있습니다. 풍요로운 경제와 행복한 의식주 생활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표인 실학자들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원 대표의 저서가 우서입니다. 우서. 저자와 대표적 저서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네. 내용 보겠습니다. 산업공상을 신분이 아닌 평등의 직업으로 전문화할 것. 산업공상의 신분이 아닌 평등한 직업으로 전문화할 것. 두 번째 게 기출지문이에요. 상인 간의 합작을 통한 경영 규모를 확대. 대상인의 사회적 기회를 중시. 나올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저자와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주장한 내용이 뭐냐, 그 니은번만 체크하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홍대용, 이 아저씨는 별표 5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빈출이에요. 매년 나와요. 단독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적 지문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인물이 홍대용입니다. 네, 별표 5개짜리입니다. 이 사람 호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담헌이라는 호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알아야 된다. 왜냐면 뒤에 담헌 연기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담헌은 호고요. 연은 연경에 갔다 왔던 기록이란 뜻이거든요. 연경은 오늘날에 베이징인 거 아시죠? 베이징. 국경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책 제목 의산문답. 연경에 다녀오면서 의료무산에서 1박을 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금방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전부 다 걸어서 도보로 와야 됐으니까. 그래서 의료무산에서 요즘 같으면 거기 있는 숙소에서 1박을 하면서 스스로 자문자답했다. 질문하고 대답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의산문답이 됩니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의료무산에서 스스로 요즘 자주 쓰는 Q&A, 질문하고 대답해봤다. Q&A입니다. 임하경륜, 주의수용 전부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본. 관념적 하이관과 중국 중심 세계관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자, 관념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실천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어떤 사실을 알면 실천을 옮기는 것이 중심인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하이관. 우리 중화주의 아시죠? 그죠? 중화주의 대상은 명나라죠. 그죠? 명나라는 청에게 끝났죠. 멸망하고 말았죠. 현재는 청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죠. 근데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아직도 명나라가 망했지만, 그 중화주의가 망했지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명분론에 지금 치우쳐 있다는 걸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관념적 하이관과 중국 중심 세계관 허구성을 비판했다. 두 번째, 지전설 주정.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 지문이죠. 별표 여기 좀 하셔야 됩니다. 청나라 기행문인 담헌연기, 이건 이해가셨을 거예요. 담헌연기 중 의산문답에서
실온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려. 실온과 허자 위주로 씁니다. 실온과 허자. 본인이 되게 많이 알고 되게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의 실력을 이렇게 끄집어내 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문자답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허자의 실온과 허자의 문답 형식으로 지구의 일일 일회전설 일명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또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다른 별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우주관을 필요가했다. 예, 일명 이게 뭐죠? 무한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예. 뭐 작년에도 발표가 나왔죠. 미국 그 대표적인 게 나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예. 미 항공우주센터에서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구를 포함한 우리 행성에 알고 있는 수금, 지하, 목토, 천, 해명 이런 행성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행성들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억 강년 뒤에 또 다른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 있다고 나사가 정식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벌써 이게 18세기 인물이거든요. 홍대영이라는 인물이 18세기 벌써 이와 같은 생각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청나라를 갔더니 청나라는 이미 이런 문화가 이미 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중국 명나라가 망해서 청나라를 갖다가 오랑캐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냥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좁은 이런 우주관들을 전부 다 바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홍대영이라는 사람은 붕당으로 본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중상학파 이 홍대영 같은 인물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게 노론 인물이에요. 네. 중상학파들은 거의 대부분 노론에 가깝습니다. 노론에 가깝습니다. 거의 홍대영은 노론입니다.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들이 청나라에 파견되죠. 관리로서 파견됐겠죠. 외교관으로 파견됐겠죠. 우리가 책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거는 꽤 많이 다르죠. 그죠? 책으로는 이론을 공부해서 습득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가보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죠? 향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공무원이 된다면 테이블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는 거하고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론들은 그 시기 노론이 아닌 분들은 특히 이 기호지방의 노론들이 이럴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충청도 노론은 생각 없어요. 그냥 기존의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기호지방 서울, 경기 이쪽 지역 이 노론들은 청을 가서 보고 듣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모의고사점에 나올 거예요. 홍대영이 노론인지 수론인지 남해인지 그거 나올 거예요. 특히 기호지방의 노론들은 청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 가서 봤더니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거지. 지급본 김성문의 지구의 전설을 이어받아 의산문답의 지전설을 주장, 무한우전을 중국중 세계관을 탈피한 내장을 주었습니다. 되게 비판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죠. 17세기에 김성문, 18세기에 홍대영입니다. 그러니까 홍대영이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한 건 아니라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미 17세기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했고 18세기 홍대영이 했는데 이건 되게 함정파는 지문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살짝 외울까요? 선생님이 자주 암기하는 방법 중에 우리 한글 자음 중에 기역, 니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김성문의 기역, 홍대영의 히읗 이렇게 다 지금은 기억하지만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가게 되거나 우리도 모의고사를 봤을 때 김성문과 홍대영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누가 먼저 했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한글 자음으로 기역, 히읗 이렇게 잡아놓으면 쉽게 문제를 풀릴 수 있을 거예요. 니을번 기술 혁신과 문벌제도 철폐, 성리학 극복을 강조했다. 이마경륜, 빈출. 균전제 주장. 균전제 토지를 1인당 2결씩의 토지를 주자고 그랬습니다. 2결의 토지를 주자. 놀고 먹는 선비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할 걸. 그러니까 그 양반네하고 책만 읽고 있는 사대부들이 있다는 거야.
이러지 말고 얘네들도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했으면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해 수형이 있죠, 위에. 주해 수형은 일종의 수학책이에요. 자책이에요. 의사문답, 민망경, 주해 수형 중에 주해 수형은 수학책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발전되지 않고는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공부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과학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게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 중, 고 시절에 수학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습니까? 못하는 수학을, 그죠? 그죠? 잘하는 사람은 몇 사람 빼고 거의 대부분 수학이 어렵잖아요. 그죠? 주해수형이라는 수학은 참 쓰임새 있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뜻으로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수학은 참 쓰임새 있는 학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홍대영이 많이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입니다. 이분은 두 분이 쌍벽을 이루죠. 출제 빈도로 본다면 홍대영, 박지원, 홍대영 그렇지요. 올해 저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 박지원이 기출됐죠. 공무원 시험에 국가직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의외로 쉽게 나오면 이제 수험생 입장은 좋게 느낄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진 않아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야만 공부 좀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점수를 탁 튀어나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 3년째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 되게 쉬워지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쉬워지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좀 1년, 2년 한 사람하고 한 6개월 한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차별이 나타나야 되잖아. 공부한 만큼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박지원, 11기입니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앞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관직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제군관으로 따라갔죠.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청나라의 사신의 대표로 가는 사람이 있어서 자제군관은 엄밀히 따지면 호위무사입니다. 신변 보호하는, 요즘 경호요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군관이니까 실제로 군복을 입고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군관의 역할을 하지만 실상은 그 가족 중에 총책임자 같은 사람의 일종의 개인 매니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석에서 얘기하면 우리 군대 용어로 치면은 따까리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 용어들일 건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따까리가 뭐지? 그런 게 있어요. 군대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호위무사로 따라가게 되었다. 참고로 박지원은 노론입니다. 똑같아요. 중상업화는 거의 다 근경기 지방에 다 노론 출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청해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우리를 수용하자는 사람들입니다. 그 실제 가서 봤더니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했다는 그 마음이 커졌다는 것들이죠. 호위무사로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보긴 봤습니다. 과거 시험 초시에 장원급제를 했던 인물입니다. 장원급제 하면 당연히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성균관 입학이 되겠죠. 거부하죠. 안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율입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아마 정치가 아마 그 시기에 되게 이제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붕당 싸움 치열했던 시기니까 아마 포기했던 것 같아요. 박지원이 이런 신분으로 따라가서 보고 들은 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연경이에요. 청나라의 수도 여기가 연경입니다. 자, 서울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압록강을 건넜겠죠. 이렇게 요동을 지나서 이렇게 연경까지 온 거예요. 청나라 황제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 선물 가지고 와요. 콩그레이처션 해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우리 조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차 청나라 황제가 휴가를 떠났어요. 즉 피서를 갔죠. 그러니까 남쪽은 되게 덥죠. 우리도 지금 보시면 여름철 되면 북쪽이 더 시원하죠. 우리 어떻게 실은 피서 가면 어떻게 강원도로 많이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디로 가? 부산으로 가죠. 해운대 많이 가잖아요. 그다음에 뭐 동해안도 많이 가고, 뭐 서해안도 가고, 남해안도 많이 가잖아요. 실은 피서는 시원한 데로 가야 돼요. 피서, 더위를 피한다는 뜻이니까. 우린 대부분 더위를 찾아가는 동네니까 좀 이상한 동네이기도 하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강원도로 가야 돼요. 우리 가장 국경선에 가까운 게 여기니까. 북한으로 갈 수 없으니까. 열화제 여기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피서가는 집까지 다시 급하게 찾아갔다가 다시 리턴해서 다시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들은 얘기를 기록했다. 이걸 열하일기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왜? 이걸 필서를 한 거야. 이렇게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만들었으면 아는 지인이 이 책을 보고 되게 재밌어 이게. 자기가 모르는 게 되게 많이 있고 되게 창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출판이 되면 이렇게 책 나오고 색깔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예전에는 책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빈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1페이지 펴 그리고 똑같이 붓글씨 쓰는 거예요. 똑같이 쓰는 방식 쓰는 거예요. 이걸 필서라 불러요. 그러니까 열하일기는 책으로 나온 책이 출판된 책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 말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개인이 쓴 책이니까 필서를 통해서 입소문 소문을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지. 네. 근데 이게 누가 싫어합니까? 이 열하일기를 모든 사람들이 재밌게 읽은 베스트셀러인데 이분이 싫어한다고. 정조식 인물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 정조가 싫어하는 박지원은 노론이잖아요. 노론이잖아요. 노론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도제자를 죽인 세력들이잖아요. 그 후예들이잖아요. 맹목적이야. 다른 이유가 없어. 개인적으로 미운 게 아니라 네 집안이 노론이라고 나 싫어. 이런 데로 되는 거죠. 그 책을 읽어봤더니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데 이거 누가 쓴 거야? 연암 박지원이 썼습니다. 박지원 누군데? 알아봤더니 노론인 거야. 싫은 거야. 그냥 맹목적인 게 이유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왜 싫어할까? 일단 노론이니까 싫어합니다. 그럼 명분을 잡아서 이 책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발언하기 좀 어렵잖아. 야, 네가 노론이니까 나는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네가 쓴 책이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뭐예요? 글씨 쓰는 방식, 구어체 방식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적을 때 특히 영어 같은 게 주어, 동사,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한자도 어떻게 비열하는 방식이 있어요. 한자 방식도. 우리 국어를 쓸 때도 어떻게 비열하는 방식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앞뒤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써달라고 요구를 하죠. 당연히 박지원이 거부하죠. 자기가 쓴 예언기를 갖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해서 쓸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미국을 갔다 왔어. 그래서 미국을 여러분 유명한 데를 갔다 와서 기록을 쭉 적었다고 일기식으로 적었다고. 친구들이 돌렸더니 재밌어. 근데 야 이거 구어체 방식이야.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누가 다시 써달라고 요구하면 쓰겠어요? 됐어요. 이렇게 하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쭉쭉 써갔던 여행 견문록인데 그걸 다시 써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박지원 열하일기는 근데 되게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 조선이라는 사회가 말 그대로 화이간에 화이간에 빠져 있잖아요. 명만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이라 이기면 소중한 사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다시 한번. 이미 명은 망했다고. 중화주의를 망했다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와 베트남 같은 나라는 우리가 다시 중국이라는 나라, 명나라 같은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작은 중국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거 소중한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망한 지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소중한 사상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청나라는 오랑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계 강국이 됐는데도. 이걸 바꾸고 빨리 그 오랑캐라고 했던 그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 양반 아저씨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하일기를 보면서 좀 그런 얘기입니다. 열하일기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죠. 우리가 지금 갔다 온 나라가 청나라잖아. 그지? 청은 우리가 막 오랑캐로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조선이라는 나라 청을 막 되게 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가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봐.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느끼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빨간 벽돌 있잖아. 적벽돌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벽돌로 만든 집들, 슬러브 집이 있는 거예요. 단층짜리 있잖아요. 단층짜리 보통 빨간 벽돌 만든 옛날 아마 여기 인천에도 꽤 있을 거야. 이렇게 구도심 가보시면 아파트가 아닌 단층짜리 빨간 벽돌을 지은 집들이 있을 거야. 이게 쫙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다. 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뭐였어요? 양반들은 한 5% 정도 해당되는 10%도 안 될 거야. 양반들만 기와집이에요.
대부분 나머지 뭐죠? 초가집이에요. 볏집 이어가지고 지붕 여는 거예요. 흙집이에요, 쉽게 해서. 예. 뭐 흙집이 건강에 좋고 통풍도 좋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불편한 게 흙집이잖아요. 흙집에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것부터 일단 놀란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벽돌집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청나라를 되게 막 욕했잖아요. 막 오랑캐로 욕했잖아요. 근데 열하일기 뒤편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정작 오랑캐는 조선 사람이더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디스를 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지금 디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디스한 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당시 서울에는 거리에 이걸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저거 하나, 그 다음에 사람의 인분도 되게 많이 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코를 막고 지나갈 정도로 되게 위생학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요. 이런 나라가 전에 나라를 오랑캐로 욕했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서울 거리는 저리 가라한 거예요. 서울은 완전 우리 속된 말로 똥바다예요, 똥바다. 근데 저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또 전에들은 말이라든가 소를 갖다가 되게 많이 기르는데 그 똥을 전부 다 활용해서 말려가지고 겨울에 요즘 치면 연료로 쓰고 있더라는 거야. 네.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고연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연탄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발이 좋죠. 왜? 얘들이 전부 다 야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소화돼서 나오면서 굳어지면서 이게 되게 좋은 연료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말미 이렇게 나죠. 정작 오랑캐는 우리 조선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의 이 책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저서이기도 하다. 이어서 갑니다. 자, 박재윤 주장한 내용 갑니다.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학대, 상공업 진흥 정책, 양반층의 허위의식을 고발하게 되었다. 수레, 선박 밑줄 긋습니다. 수레, 선박, 화폐 밑줄 긋습니다. 수레와 선박, 화폐. 선생님 어제 노량진에서 용산까지 일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한강을 건너잖아요. 종주 생각이 났습니다. 한양에서 노량진은 경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위쪽에 마포, 홍대 이쪽, 그 다음에 위쪽은 한양이라 불렀죠. 그 다음에 이쪽은 경기도였거든. 예전에 한양은 되게 조그맣다고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그래서 정조가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넜던 그 길을 그대로 똑같이 지하철 타고 건너가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배다리, 정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즉 선박이란 거 뭐죠? 배를 묶어서 배다리를 만든 거잖아요. 건너갈 수 있게끔. 네. 두 번째, 영농 방법 개선, 상품 작물 재배, 농기구 개량 등 강조. 한전론, 별표. 토지 소유 상한선.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토지를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다는 뜻이죠. 예. 이익의 한전론과 구분할 수 있죠? 이미 배웠죠? 모르는 사람 앞으로 넘어갑니다. 중농학파로 넘어가 봅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갑니다. 까먹은 사람을 위해서. 몇 페이지냐? 193쪽. 193쪽. 이익의 한전론. 찾으셨죠? 193쪽. 기억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영업전을 지급. 영업전은 매매 금지. 또 그 이외의 토지는 자유롭게 매매한다. 그러니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소 토지를 소유하는, 절대 팔지 말아야 할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얘기했다. 이걸 한전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외우라고 했죠. 미니멈. 이익의 한전론 미니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 영업전 최소 토지. 다시 넘어갑니다. 박지원의 한전론 갑니다. 토지 소유 상한선. 내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토지 소유를 갖다가 상한시켜줬는, 너무 많이 가져서 안 된다. 한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꼭 같은 한전론인데도 이익과 박지원 한전론 내용 자체가 달라요. 한자는 같지만 구분하시라고요. 되게 함정 파기 좋은 문제라고 봐야죠. 지어서 갑니다. 열하일기. 자재 공간으로 따라갔다 왔던 이 얘기를 기록했죠. 간홍소초.
한민 명전이 농소들이죠.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이 있더라. 대표적인 시험에 잘 나온 게 허생전이죠. 네. 자,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잊어먹지 말라고. 그 청나라 갔다 오면서 바로 1박 만에 올 수가 없잖아요. 걸어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의료무상 같은 데서 이렇게 1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일행과 같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박 하면서 또 그냥 지금처럼 뭐 미스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뭐 인터넷을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녁 먹고 나면 앉으실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집이 어디세요? 물어보겠죠. 뭐 고향은 어디세요? 뭐 잘하는 곳은 어디서 막 물어보겠지. 개인적인 얘기를 막 물어보겠죠. 시간 되게 길잖아요. 아, 저는 서울의 북촌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 북촌에 사세요? 뭐 재밌는 얘기 없어요? 물어보는 거야. 아, 우리 동네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한번 해드릴까요? 그 얘기를 책에다 집어넣은 거야. 책에다. 그게 이거예요. 허생전이에요. 볼까요? 북촌에 사는 허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10년을 이상하고 과거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8년쯤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죠. 2년만 더 완성됐죠. 자기 이제 어떤 그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근데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가정의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는 이 삭바느질을 통해서, 삭바느질이라는 건 요즘에는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일에 납품해주는 업을 갖다 삭바느질을 하죠. 이걸 통해서 가정 생계를 일구고 가는데 이제 그 와이프가 한계점에 부딪힌 거야. 아니, 내가 결혼해서 이 고생하려고 결혼했는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도 나중에 결혼하겠지만, 결혼한 분은 계시나요, 여기? 혹시? 결혼하시겠지만, 남편 뒷바라지하고 내 생계가 내 책임지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지. 그래서, 아니, 말이야, 뭐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내가 결혼해서 당신 뒷바라지 한다고 10년 다 돼가고 있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이제 과거처럼 준비한 남편한테 바가지 막 긁은 거지. 그래서 허생이라는 사람이, 아, 그래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나 나갑니다 하고 쫙 나가버리는 거야. 그걸 바로 서울에 종로에 가가지고 그 역관 애들 있죠. 그 통역하는 애들 있잖아요. 통역하는 애들이 청나라에 가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앞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10명의 역관이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1명 내지 2명 정도만 청나라 중국말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관직만 역관일 뿐이지 가서 물건 500원을 사다가 5만 원에 파는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떼부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장 돈 많은 애들은 다 역관 출신인 거야. 그 역관들이 주로 사는 동네가 있다고, 서울에는. 그러니까 급에 따라서 산다 그래요. 급에 따라. 쉽게 해서 막 돈 많은 사람들 강남에 많이 살잖아, 우리 쉽게 서울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운이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 안성에 간단 말이야. 경기도 안성에. 안성에 가서 어떻게 이제 추석을 앞두고 되게 과일을 갖다가 일반 상인들로부터 다 3배 이상 가격으로 다 사들여. 아니, 상인 입장이 좋잖아요. 1,000원에 팔 거라서 막 3,000원 주고 사겠다잖아. 소비자가 사겠다잖아. 그죠? 판매자가 가격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1,000원이에요? 3,000원 줄게 다 주세요? 당연히 팔지. 전부 다 창고에 다 집어넣어놨다고. 추석 앞두고. 근데 정작 추석이 됐는데 물건이 동나버린 거야. 팔 물건이 없는 거야. 상인들이 10배를 주고 3배, 7배 이익을 보고 다시 파는 거야. 그걸 가지고 다시 제주도로 가가지고 어떻게 말총을 산 거야. 그 말 머리에 이렇게 털 나와 있는 거 있지. 그 다음에 꽁지에 털 나와 있지, 말들 보면. 그걸로 우리 양반들이 모자를 만들어, 갓을 만드는데 그걸 쓴단 말이야. 재료란 말이야. 이걸 사가지고 또 엄청난 이익을 번다고. 그러니까 독점, 매점 매석을 했을 경우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 거. 초기 상업이 발달했을 때 나타나는 그 모순점을 기가 막히게 이분이 캐치하고 그걸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허생전에 쓰고 있다고. 그럼 허생전의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번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본주의 모순을 보호자는 겁니까? 모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기 산업은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독점했을 경우에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초기 중도화적 성격의 이런 상업에 대한 비판서가 허생이에요. 허생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박제가 가겠습니다. 박제가 국학의 책 제목이고요. 상공업 육성, 선박,
수레, 벽돌 등 청에 발달된 기술을 적극 선호하죠. 선박수레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선박수레. 박지원과 같죠? 선박과 수레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략보다 소비, 요거 이제 별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전략보다 소비를 권장했다. 우물물에 비유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집에 수도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네, 뭐 싱크대에 있고 화장실 다 수도가 연결되어 되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마을 단위의 공동 우물을 썼어요. 아니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우물을 만들고, 양반들 같은 경우. 그 양반이 아닌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동 우물, 마을의 우물을 만들어서 길러서 썼다는 거예요. 이런 큰 통을 갖다 길러서 썼다는 거예요. 그 우물 봐보세요. 우물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익이라는 거예요. 소비가 되기 때문에. 왜? 소비가 되면 생산되기 때문에. 자,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고인물은 썩죠. 필요 없는 무리가 되는 거죠. 쓰지 않고 물이 넘치면 범람하게 되면 그 범람한 물도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할수록 더 좋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전력보다 소비를 권장했다. 우물물에 비유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국제 무역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됐습니까? 박재관은 우리 또 뒤에 나오는 추사 김정희의 스승이기도 해요. 네. 대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가장 우리 시대에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재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은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니지만, 네, 서울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 서울 사인방 아시잖아요. 박재관, 이동무, 유독공, 서희수 이런 사람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추사 김정희의 스승입니다. 추사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먼저 얘기하자면, 추사는 충청도에서 태어났던 인물이고 왕족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모기 쪽이 왕족의 후손인데,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큰아버지 양자로 와서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오게 돼요. 충청도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하게 됐죠. 근데 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글을 써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우리 보통 이춘대길 대문에 붙여놓는 거예요. 시를 갖다 써가지고 쫙 붙여놓은 거지. 박재가 지나가다가 쭉 읽어봤겠지. 글 공부하는 사람이 뭐지 하고, 오, 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똑똑똑 돌아요. 이러시오 그러죠. 네. 물어보죠. 이거 누가 썼습니까? 우리 아들이 썼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네, 저기 있습니다. 꼬맹이에요. 30살 된 꼬맹이에요. 오, 이가 썼다고요? 이런 글을? 그러니까 되게 천재수를 들었던 꼬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의 부모가 자식을 선생님을 찾아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좀 맡겨도 되겠습니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잘 좀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부탁해야 된다고. 근데 반대로 이분 어떻게 됐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했던 인물이 박재가예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꼬맹이 때 이미 청나라에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왜? 박재가 청나라에 가가지고 자랑했어요. 내가 이런 꼬맹이를 가르치는데 천재라고. 어떻게 천재인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써온 글을 보여줍니다. 이 몇 살입니까? 예, 4살입니다. 5살입니다. 6살입니다. 청나라의 모든 공부깨나 한 사람들 모여있는 이 장소에서 이 아이는 이미 천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훗날 김정희가 또 자제군관 따라갑니다. 자제군관 따라갔을 때 이미 청나라의 석학들이 전부 다 김정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김정희 제일 상석에 앉힙니다. 그 그림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제군관에 되게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미 이분은, 추사 같은 인물은 우리 청나라에 되게 유명한 스타가 됐다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청나라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청나라거든요. 석국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쓸 수가 없어요. 청의 역사에서. 청나라의 최고의 석학, 최고의 글씨 잘 쓰는 인물은 추사다. 그게 스승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사료, 홍대영의 지전설 여러분 읽으셔야 되고요. 정리하기 정치상도 좀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됐죠? 좀 끊어갈 거죠. 매매모에서 끊어갈게요.